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 감은숙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게도 이 국고처 6개 프로 중에서 저희 방송이 이 시청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2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요. 1위와도 근소한 차이라고 하니까 이 시간 제가 열심히 해서 시청률 1위, 이왕 하는 거, 제 성격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왕 하는 거 1등 해야지 또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결과를 보여드리는 그런 한국경제 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제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까 지난 전 시간에서는 제가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매매 기법이라든지 물론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 매매 기법들은 사실 스페셜 강의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프로그램 감은숙의 전성기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늘 얘기했던 저는 돌파 매매보다는 눌림목 매매를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사실 돌파 매매든 눌림목 매매든 눌림목 이후에 돌파 불타기 매매가 됐든 간에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법을 다 섭렵할 수 없고 수용할 수가 없죠. 제가 늘 개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어떤 기법이 됐든지 간에 어떤 매매 패턴이 됐든지 간에 본인이 선호하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혹여나 제가 추구하는 매매 기법이 본인이 추구하는 매매 기법과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또 본인이 매매하는 기법을 제가 선호하지 않는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그게 정답 맞고 틀리고는 아니에요. 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선호하지 않는 그런 매매 기법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내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제 방법대로 합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상담했던 내용들을 한번 지난주 흐름과 함께 여러분들께 코멘트해드렸던 내용들과 어떻게 그렇게 움직였고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왜 그렇게 종목 코멘트를 드렸는지를 한번 설명을 짧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진정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 전화하셔서 저한테 지금 코멘트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종목의 일주일간의 흐름을 다음 주에 한번 이 시간 또다시 짚어보면서 차후 AS까지 받는 전략. 바로 이게 국민고충 처리반, 국고처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상담하셨던 분, 저랑 통하셨던 분들 행운입니다. 지금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LG전자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문의하셨던 내용이 LG전자 14만 원의 장기 투자로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라면 이제 LG전자에 볕들날이 오는 거 아닌가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냉각 관련주로 부각이 되어서 핸드폰 사업까지 포기했던 LG전자가 냉각 사업까지 이제 제대로 부각을 받고 시작하고 있으니 다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기 했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자리가 이 동그라미 친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바로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매도를 해야 되지만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 조금 그냥 보유하시라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만 원에 매수하셨던 장기 투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서 30%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기술적 반등이 다시 나와서 매수가를 돌파하게 되면 비중을 한 10% 정도로 줄여주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말씀드렸던 요 라인까지 빠져 하락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10만 원대를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주봉 흐름을 보시면 이제 이 돈벼락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동안 14만 원에 매수하셔서 긴 시간 마음고생하셨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LG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 종목 유한양이었습니다. 이 유한양을 말씀드릴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었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제공하는 차트의 흐름상 지금 이 자리가 특별 세일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 보이시는 것처럼 진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지금 회색이 한 줄만 보이고요. 나머지는 노랑 바탕 화면이에요. 이 회색 자리는 이번 이 불꽃 매매 때에 제가 세팅해드리는 세일 자리입니다. 주가가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노랑 바탕으로 바뀌면서 연두색 화살표가 뜨는 자리가 가장 주가의 저점 매수 자리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유한양행 최근에 제약바이오들이 오르고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그래도 이 파이프라인이 크고 기업 내용이 큰 기업은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 자리
77,500원짜리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 홀딩을 하시고 그리고 돌파하지 못하면 비중을 줄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음 날 급등세가 이어졌고요. 윗꼬리를 달았지만 앞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차익 실현. 여러분들 이 시간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AS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기법 설명, 차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보유한 사람이 아니어도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자리, 요 구간에 여기 지금 거래량이 없는 이 자리에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윗꼬리가 달린 그림입니다. 75,000원에 50%라는 비중을 갖고 계셨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비중 너무 많다. 항상 한 종목에 10% 이상은 들어가지 마시라. 그래서 77,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 돌파를 못하면 차익 실현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요. 이날 윗꼬리를 달고 밀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지금 이 고점이 83,400원입니다. 현재 지금 그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죠. 83,400원 저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 5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 중에 60, 70%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 견해를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좋은 내용은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의 흐름을 보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 주봉을 제가 준비한 이유가 추세를 보면 대응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이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주봉을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수급입니다. 바로 수급이 며칠 전부터 기관, 외국인, 외국계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유입되고 외인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분들 또는 유한양행을 오래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설명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입니다. 말이 좀 빠르죠? 시간은 급해요. 저도 자랑해야겠고 제 기법도 설명드려야겠고 종목 리뷰도 드려야겠고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은데요. 못다한 얘기들은 1시에 무료 방송을 제가 지금 못 열고 놨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요. 바로 끝나고 나서 1시에 무료 방송을 열 테니까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무료 특강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기업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같이 진행하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디스플레이 태양광을 같이 하고 있는데 기업이 인적 분할은 쉽게 말하면 투자자한테, 개인 투자자한테 좋은 거고 물적 분할은 기업에 좋은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적과 물적을 동시에 한다 그랬는데요. 어떤 사업을 인적을 하고 어떤 사업을 물적을 하는지를 계산해 보면 나에게 돌아오는, 보유자라면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어떤 게 더 클지를 계산해 볼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단기로 보시면 이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암울했던 자리인데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 저점을 6월 4일 날 31,500원을 찍고 반도체 업종이 상승하고 그리고 또 주성 엔지니어링의 황 회장님, 젠슨 황이 아니시고 황 회장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사업 비전을 발표하시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앞에 지금 보시면 물론 가칭이긴 합니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저도 또 VIP 회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존속법인으로 남으면서 주성홀딩스라는 이름으로 가칭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반도체를 인적 분할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을 갖고 계시다면 인적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분이 나한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주성 엔지니어링의 반도체 회사가 내 주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가칭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태양광 물적 분할을 주성 SD라는 가칭으로 갖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 반도체 사업이 그만큼 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키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을 정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저는 나중에 가을에 반도체 쪽 인적 분할 받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태양광 분할 태양광 쪽은 뚝 떨어내도 그리고 나서 이제 따로 어떻게 되겠어요? 상장하지 않고 지내다가 LG 엔솔이나 또 이런 것처럼 상장을 하게 되겠죠. 이런 흐름이 있을 텐데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봉인데 주봉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제 신호이기도 하지만 눌림목이 딱 나오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자리,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탁 턴할 때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는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리스크를 짧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를 먼저 1차를 하자라는 게 바로 감은숙 대표의 특화된 모든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세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AS를 하면서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도주 불꽃 매매. 불꽃 매매의 원리는 눌림목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종목의 눌림목 매매인데 시세에 강한 불꽃 같은 주도주를 공략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거래량이 증가하고 시장의 시일성이 있고 전일 대비 강세인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위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5일선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5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매매 기법이다 그러면 에이 시시에 5이동평균선 돌파하는 기법 세상에 천지에 삐깔 많이 깔려 있는데 맞아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설명드렸죠. 세상에는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나에게 수익을 주는 기법이면 되는 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단 하나라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에 온 천지에 아무리 멋지고 잘생긴 남자가 많으면 뭐예요. 내 남자가 최고지. 근데 결혼해가지고 한 거의 30년까지 살아보니까 진짜 내 남자가 최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 들으시고 끄떡끄떡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돈 버는 건 또 다릅니다. 주식에 있어서는 기법 하나 정도는 내 걸로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기법을 알려드릴 텐데 바로 강한 종목 플러스 눌림목. 그래서 강한 자리에서 나오는 종목은 사실 돌파가 돼도 되고요. 그다음에 눌림목에서 나오는 종목은 불꽃 매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선익 시스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 그랬었죠.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게 바로 둘 다 5일선을 상향 돌파할 때 이 다이아몬드가 떠요. 근데 얘는 강한 불꽃입니다. 강한 불꽃. 강한 불꽃이지만 어때요? 돌파하는 자리는 아니고 살짝 눌러주는 자리죠. 물론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당연히 여기서 뭐예요? 추가 매수. 불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론이라 그랬었어요. 물론 여기서 매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기법인데 제가 늘 얘기하는 기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거는 강한 돌파. 이거는 눌림목 돌파입니다. 눈으로 보면 아실 거예요. 얘는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자리고 그러니까 기간 조정만 받은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5일선과 21선이 밀집해 있는 이런 자리들이죠.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21선과 5일선의 역배열을 만들면서 이 구간에 핑크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한 자리는 이 자리라고 그랬었어요. 이 자리이고 여기가 바로 강한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1차 매수를 해서 2차 매수하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여기를 돌파하는 이 돌파 자리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무조건 제가 돌파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눌림목 매매를 하고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불타기를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여기서 매수하지 않고 여기서만 1차 매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대응의 영역에 있어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들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익이가 지금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흐름을 보시면 어때요? 바로 요런 이거 지난주에 시노펙스인데 요거는 잠깐만요. 제가 선익이를 이러고 나서 이렇게 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우상향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예쁜 자리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5만 한 7,000원, 8,000원 가뿐하게 매수를 해서 수익이죠. 그럼 언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어요? 어디? 여기를 돌파할 때 오히려 73,600원을 돌파할 때 불타기를 하게 되면 뭐라 그랬었죠? 일주일 안에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몰빵, 많이 투자하는 거 이런 거 여기서 1차 매수하시고 여기 돌파할 때 비중 확 실으셔서 그다음에 고점에서 일주일 안에 밀리면 수익 확 챙기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법들을 기억하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돈보차 시리즈로 우리기술하고 시노펙스하고 이렇게 세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바로 눌림목 돌파 자리였죠. 눌림목 돌파 자리였고 이거는 강한 돌파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돌파 자리는 이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단기로 빠르게는 먹고 나올 수 있지만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는 괜찮죠. 바로 이게 눌림목 돌파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그날 이렇게 돌파 1과 돌파 2 불꽃 요게 뜨면서 불꽃이 이렇게 뜨면서 검정색과 분홍색이 같이 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쁜 모양새를 만들어줬습니다. 뭐 한 일주일, 거래일 4일 만에 10% 정도의 수익이 난 건데요. 거래량이 많지 않긴 하지만 패턴은 아주 잘 만들어 가고 있죠.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한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이 자리를 돌파할 때 1차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 자리를 돌파할 때 강하게 한 번 더 2차 추가 매수를 하면서 돌파 매매, 불꽃 매매, 그리고 불타기 매매 했다면 또 요 일주일 안에 바로 똑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1차 매수 자리고 어때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할 때 이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수익 난다 그랬죠?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1차 매수를 했다.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할 때 2차 매수를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수익 내고 매도. 나머지 눌림목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어떤 패턴이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주말에 이 불꽃 돈벼락 이번 돈보차 불꽃 특강을 세팅해 드리고 나서 첫 종목으로 나왔던 게 사실 에이펙트였어요. 요 에이펙트가 딱 불꽃 신호가 뜨면서 5일선을 돌파하는 요 동그라미 친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뜨고 이날 상한가를 지킹을 했던 모습들입니다. 불꽃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런 종목들을 오늘 한번 보시게 되면 우양 같은 애들, 강스텐바이오 같은 애들, 광무 같은 애들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뜬 거 아니야? 종가 부근에 아닙니다. 여기 조건 만족 시간이라는 게 있죠. 이 조건 만족 시간을 설정해 두시면 아침부터 뜬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통 9시부터 뜨기 시작하는데 우양도 제 기억에는 금요일장에 9시 한 10분, 20분 때 올라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우양 보세요. 여기였었죠. 이거는 사실은 강한 뭐예요? 불꽃이에요. 강한 불꽃. 제가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단기로는 굉장히 좋은 요즘 K-뷰티 음식료 업종들이 강세여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두 번째 상한가 갔던 종목이 강스텐바이오텍이었는데 강스텐바이오텍도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5일선을 돌파할 때 신호가 뜬다 그랬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뜬 종목 중에서 5일선을 돌파하는 자리를 보면 여기 또 이 자리에 여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리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안정적인 매수 자리다. 물론 제가 선호한 자리는 아까 이런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매수하게 되면 기다림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또 힘들어하시는 게 기다림이잖아요. 차라리 손절을 하면 했지, 아우 빨리빨리 하면 했지, 내가 매수해가지고 지루하다, 기다린다 이런 거 못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자리에 매수하는 건 이런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광무라는 종목입니다. 광무는 사실 여기서 첫 돌파가 나오면서 제가 힌트에 이거를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회원들한테는 이게 막 올라가가지고 이걸 말씀을 못 드리고 저 혼자 힌트에서 샀다가 우리 처음 이제 우리 VIP 회원님들 보고 계실 텐데 고백하는 건데요.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이긴데 어차피 힌트는 제 계좌와 여러분 계좌가 동일해야 돼. 그래서 아우 회원한테 추천도 못했는데 할 수 없다. 그리고서는 그냥 수익을 보고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자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종가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아마 체험하신 분들 1,300명 되시는 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날 종가 매수를 드렸는데 앞불싸 종가 매수를 할 것 같았으면 그냥 힌트에 가만히 놔둘 걸. 이런 후회가 싹 밀려오긴 했지만 이미 뭐 매도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전문가인 저도 이런 실수가 때로는 있습니다. 방송이지만 뭐 저는 솔직히 다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돌파 자리였었고 그리고 또 이런 자리가 굉장히 돌파 좋은 그런 자리였었다. 개인적으로 이날 여기서 종가 매매를 계속 여러 번 했었습니다. 단기 매매도 했었지만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시간이 막 없는 줄 알았더니 시간이 조금 더 있대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5일선을 돌파했지만 조금 위험한 자리죠. 그런데 이틀 딱 쉬어가고. 근데요. 하나 요거 제가 공개 특강에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요 차트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화면이 좀 작죠. 요 3일을 보면 똑같아요. 종가, 시가, 시가. 세 개가 동일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제가 가격 맞추기, 키 맞추기다라고 하는데 저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놨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돈 많으신 분이, 형님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핸들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가 없다. 요거 사실
금요일장에 저희가 단기 매매 장중에 실시해서 수익을 내고 금요일 날 제가 종가 매매로 또 한 번 드렸었어요. 월요일 날 어떻게 되는지 전고점 돌파도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K푸드가 있습니다. K푸드, 곡물가 하향 안정화 환율 효과와 그리고 라면,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 수출 시장이 성장세가 커지고 있고 오면서도 들었는데 이 저출산율, 1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저는 이제 밀키트 제품이 확산되지 않을까 했는데 밀키트도 귀찮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이라든지 K푸드의 세계 선두주자로서 K김밥, 코스트코 가니까는 K김밥이 팔고 있더라고요. 불닭볶음면, 햇반, 김치, 삼계탕. 이게 또 삼계탕이 오랜 시간 만에 성공을 해서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해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우리나라 앞에 K자만 또 붙었다 하면 또 하나의 먹거리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보니까 우양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이 종목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나름 종목들의 흐름들이 다 예쁘더라고요. 동원 F&B, 삼양식품, 요 S&D라는 종목들도 그렇고 CJ 시푸드, CJ 시푸드가 저희가 이제 어제 광모하고 CJ 시푸드하고 종가 매매를 들어갔던 종목인데 CJ 시푸드, CJ 제일대당, 오뚜기, 대상, 사주 시푸드, 롯데 웰푸드 그리고 이제 우양이 상한가 갔었었죠. 교촌 F&B, 뭐 교촌이 닭만 파는 건 아닙니다. 풀무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잠시 후 1시 아직 방송이 안 열려 있는데요. 가서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특강에서 같이 공부하시고요. 말씀드리지만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기법을 섭렵하셔서 그 기법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틀리고 맞고는 아닙니다. 수익을 낸다라면 분명히 그건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다름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이 시간 여러분들 12시 고정해 주시고 저는 이 강의는 마치고요. 잠시 후 조목 상담에서 뵙고 다음 시간에 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